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었고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 사건이 벌어진 건 바로 제가 막 결혼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나름 제가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 때 저희 부부는 여행을 갔거든요. 당연히 시댁과 친정에 다 알렸고 양해도 구한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약간 기분 나쁜 티를 내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왜 그렇게 마누라한테 잡혀 사냐고, 너는 별도 없냐고, 명절이면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놀고 지내야 하는 거 모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만해요. 우리 며느리 화나면 또 우리 집 돛대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여행 간다고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 김 사장네 아들놈은 지네들 여행 간다고 여행 경비 대달라고 했다던데 우리 자식들은 뭐 아주 구신 자식들이에요. 그러니 당신 그만해요. 라고 하셨죠. 역시 우리 시아버지 정말 나이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까요? 한번 해볼게요. 결혼 전 제 결혼을 누구보다 열렬히 원하셨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두신 분이었죠. 왜냐면 저와 시어머니는 꽤 오래된 인연이 있었거든요. 제가 바로 시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시누이, 바로 그녀의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때 시누이는 수학 성적이 정말 처참했어요. 7등급. 문제만 봐도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잡고 늘어진 끝에 그 애를 2등급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죠. 시어머니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우리 딸 인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저는 진짜로 복덩이 대접을 받았어요. 명절 때마다 과일 한 상자, 고급 초콜릿, 수강료 외에 용돈까지 챙겨주시곤 했죠. 그렇게 2년을 함께 보내며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바라보며 아휴, 내가 딸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선생님 보면 딸 같지? 그냥 내 딸 할래요? 딸 같은 며느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빛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전 이미 당시에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회사원으로 그럭저럭 성실하고 다정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연애사에까지 관심을 가지시더니 어느 날 아주 대놓고 물으셨어요. 그 남자친구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원이요. 회사원이면 뭐 연봉은? 그때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죠. 그런 것까진 잘 몰라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하시는 말씀. 우리 아들은 연봉도 괜찮고 얼굴도 반반하고 무엇보다 여자 말을 잘 들어. 내가 결혼해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한텐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잘 어울릴 텐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니 좀 적당히 하시지 싶었어요. 사실 부담도 되었었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과 설득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남자랑 언제 헤어질 거야? 그 사람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심지어 헤어지면 바로 우리 아들이랑 밥 한 끼만 먹어봐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거절을 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우이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저와의 과외는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종종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의상 짧게 대답을 드렸죠.
그 정도로 관계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셨나 봐요. 그 사진엔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이 사라진 걸 귀신같이 아시고는 연락을 다시 해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이밀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연인이 되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암튼 보통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 학생이었던 시누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된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딸 같아 하시던 분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줄 알았죠. 그런데요, 막상 제가 며느리가 되고 나니까 그 딸이란 말은 그냥 예비 며느리 포장용 수식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은 시누이지 제가 아니었죠. 저는 그냥 남의 딸인 거였죠. 그런데 그걸 믿다니. 암튼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남의 딸에게 자신의 딸을 위해 고군분투해 줄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예, 넌 그래도 우리 딸을 2년이나 가르쳤잖니. 그 정도면 책임감이 좀 있어야지. 책임이요? 그래, 선생으로서 끝까지 끌어줘야지. 대학은 보내줬으니 이제 사회로 나가야 하잖아. 취업도 좀 챙겨줘야지. 안 그러니? 아니, 그럼 그동안 신우이한테 스쳐간 선생님들, 교수님들, 조교님들은 다 뭐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지. 나한테?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건 저는 며느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까. 그분이 조금 더 저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그리 제게 원하셨던 거겠죠. 당시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취업 자리를 알아봐 줘야 하는 거죠? 제 주변엔 다 수학 강사들 뿐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죠. 그래도 너는 사람 상대를 하잖아. 그러니까 좀 아는 데 있지 않아? 학원 쪽이라도 괜찮아. 저도 제 일로 정신 없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이력서를 봐달라. 자소서를 써달라. 면접 본다는데 예상 질문지 좀 뽑아달라 등등.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신우이의 자소서를 대신 써줬습니다. 밤새도록 문장 다듬고 예상 질문도 뽑고 답변까지 써줬죠. 결국 신우이는 한 중소기업에 운 좋게 붙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신우이가 답변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했다고 그래서 합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붙을 땐 우리 선생님 덕분이다, 복덩이다 하시던 분이 며느리가 되고 나니까 그냥 당연한 것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짜증이 날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날은 유난히 전화벨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날이었어요. 진동 모드로 해놨는데도 주머니가 덜덜덜 울릴 정도였죠. 발신자는 늘 같았어요. 시어머니. 하루 종일 전화가 쉴 틈이 없었는데 정작 제가 다시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 중입니다.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하시는 건지. 암튼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그날 저녁 마침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통화가 안 되던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 있었지. 아니, 너는 꼭 내가 바쁠 때 전화를 하더라. 우리 현정이 병원 다녀왔어. 네? 아가씨가요? 병원은 왜요? 왜겠니? 회사에서 쓰러졌대. 피곤이 누적돼서 그런 거지 뭐. 가서 링거 맞추고 한약 찍고 오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 세상에,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야. 살이 5kg나 빠졌대. 아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돼서 그걸 몰랐으니 내가 무슨 엄마니? 그래도 큰일은 아니라니 다행이에요. 단지 피곤이 누적돼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긴 하대. 근데 말이야, 저렇게 하다간 우리 딸 잡을 것 같아서 집 얻어주려고 알아보고 있거든? 근데 마땅한 게 없네. 당분간만 집 구할 때까지만
니들 집에 좀 있어야겠다. 저희 집이요? 그래, 니들 집. 거기 지하철 바로 앞이잖아. 현정이 출퇴근하기 딱이더라. 니들도 알고 있지 않았니? 니들 집에서 우리 현정이 회사 30분도 안 걸린다고 하던데? 아, 그게 알고 있었네. 그럼 니들이 먼저 와서 지내라.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았니? 애가 쓰러지기 전에 생각도 안 한 거야? 암튼 내가 성현이한테 이따 말할게. 니들 방 하나 치워놔라. 현정이 불편하지 않게끔 완벽하게 세팅해. 괜히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딸내미처럼 느끼게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 말씀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시어머니 요구가 너무 당당해서 좀 그랬지만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남편도 저를 설득을 하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맞아요. 신우이는 제 예체자였어요. 성실했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그런데요. 그 착했던 신우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 저는 막이 씌었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제게 신우이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 붙잡아서 퇴마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자기가 신우이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뒤엔 시어머니가 있다 뭐 이거였죠. 나름 신우이 방 완벽하게 꾸며놓았다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불 하나 때문에 비난받았습니다. 이불이 착착 감기지 않는다고. 무엇보다 잠이 중요한데 제가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다고. 결국 시어머니 저희 안방에 들어가시더니 저희 이불을 신우이 침대에 깔아주시더라고요. 이불이 침대에서 흘러 넘치는데도 딱 맞다고. 고생하는 신우이를 먼저 생각해야지 저희만 생각한다고 또 비난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우이가 집에 있는 동안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여행 다녀온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잔뜩 성나 있는 시어머니에게 홍군형 났습니다. 신우이 혼자 내버려두고 여행 갔다고. 그러면서 시어머니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잠깐 일 관둬라. 니들도 휴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당분간 집에 있으면서 신우이 뒷바라지 좀 해라. 내가 이런 소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아직 애야. 사회인이지만 취업했지만 애라고. 니들이 잘 보살펴주고 해야지. 애를 혼자 두고 여행을 가? 아들, 엄마 너무 서운하다. 어? 네 동생 쓰러졌었어. 피곤해서 쓰러졌었다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남편도. 그런데 그 신우의 표정이 대박인 거예요. 뭐 쌤통이라는 식으로 쳐다보는데 완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저희 부부끼리 갔던 여행, 원래는 신우이도 함께 가자고 했던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여행 떠나기 며칠 전에 일이 좀 있었죠. 신우이가 제 아끼는 가방을 들고 간 겁니다. 저도 아까워서 들지 못하는 그런 가방인데 그걸 홀라당 들고 가버린 거예요. 다급하게 연락해서 내 가방 가져갔냐 하면 좀 모양새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신우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니 손에 들린 가방이 제 가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죠. 아가씨 제 가방 가져간 거 아니에요? 없어졌던데? 맞아요. 오늘 친구랑 바꿨어요. 네? 뭐라고요? 친구랑 바꿨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가방 보더니 너무 이쁘다고 갖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가방이랑 바꿨어요. 아니, 아가씨, 그거 내 거잖아요. 아가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언니, 지금 나 혼내는 거예요? 언닌 더 이상 내 선생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올케라고요. 뭐라고요? 당장 가지고 와요. 당장 내 가방 가져오라고요. 뭐요? 아니 쪽팔리게 친구랑 바꿨는데 다시 가져오라고요? 지금 나 창피 주려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가겠다 버티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나섰고
남편이 설득한 끝에 그 가방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같이 안 갔습니다. 지만 안 가고 싶었나? 저도 안 가고 싶었거든요. 만일 신우이 간다고 하면 제가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창피 줬으니까 저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면서 제게 복수를 한 거죠. 아, 정말 저 쥐콩만한 게. 그런데 저는 신우인 그럴 수 있다 쳤어요. 그 신우이한테 휘둘려서 자꾸 제게 선을 넘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딸이어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딸이 그래요? 피곤해서 쓰러졌다고 하니까 병원에서도 그랬다고 하니까 네, 뭐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시누이 지내는 거 보니까 쓰러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자기 몸을 혹사를 시키더라고요. 싸, 싸, 싸. 얼른 싸. 나 방어해줘. 수류탄 줘. 등등. 새벽에도 저런 소리를 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고요? 청소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5일 동안 3일 정도 술을 마십니다. 게임을 하면 뭐 정모 같은 게 있나 보죠? 회사 동료하고도 술을 마시지만 그 수류탄 던지고 방어해줘야 하는 그 게임 동료들하고도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그냥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당연히 피곤하지 않겠어요? 잠을 안 자는데 시어머니가 과연 모르셨을까요? 시누이의 저런 평소 습관? 그런데 결국엔 여행간 저희 부부 비난하며 저보고 일을 관두라니요. 시누이 뒷바라질 하라니요. 결국 참다 참다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정이한테 지금 일을 관두라는 거예요? 현정이 수발 들게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들, 우리 아들이 잘 벌잖아. 엄마가 우리 아들 그렇게 키웠어? 여자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하남자로 키웠어? 아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현정이 집은 언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고 신혼도 못 즐기고 객식구 들인 거예요. 미정이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엄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머, 미정아, 너니? 너가 우리 아들한테 이리 말하라고 시켰니? 그리고 그래, 신혼 중요하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으로서 화합 아니니? 이 정도도 못 들어줘?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인데? 아이, 그만하세요.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엄마 딸 맨날 술 먹고 수류탄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집 얻어줘요.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 집 폭파시킬까봐.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미정아, 너도 부탁해. 내가 안 들어주겠니? 난 너처럼 그렇게 조전한 사람 아니야. 가족이 부탁하면 뭐든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결국 2주 뒤에 시누이 나가긴 했는데요. 이삿날 남편은 저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갔어요. 시누이랑 시어머니랑 알아서 하게끔 하자고. 물론 그 오피스텔 얻었을 때 저한테 그 집 청소하라고 시키긴 했습니다. 그때 저 했어요. 왜 했냐고요? 저도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땀 미친 듯이 흘리면서 그리고 구석구석 청소할 때마다 비포, 애프터 사진 찍어서 시댁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당연히 청소하느라 새빨개진 채 얼굴도 찍어 올렸고요. 그때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사진을 올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시아버지께서 이모티콘을 올리셨는데 땀 삐질 이모티콘이었죠. 암튼 신우와 시어머니 저희 집에서 이사 나가던 날 드라이브 마치고 온 저와 남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곱게는 안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거 그대로 있고 지가 쓴 방 하나도 안 치우고 그냥 갔더군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원래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2달 뒤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저한테도 부탁하라고. 그럼 다 들어주신다고. 가족이니까 어머님 다 해주신다고. 어? 그랬지. 그럼 당연하지. 나는 너 같지 않거든. 가족 일인데 뭐 재고 그러는 사람 아니거든. 아, 그러시구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기
저희 조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딱 한 달간만? 뭐? 조카? 너 조카가 있었나? 뭐가 문제니? 애들 보는 거 뭐가 어렵다고? 어머, 어머니,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럼 이따가 제가 저희 조카 데리고 갈게요. 언니 부부가 지금 시댁에 갔는데 시댁이 미국이거든요? 애들 데리고 가기 뭐하다면서 제게 부탁을 했는데 사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2세 계획 중이거든요. 혹시나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런데 애들 너무 착해요. 밥만 잘 주고 놀아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유, 그래, 데리고 와. 뭐가 문제냐? 뭐 애 안 키워본 사람도 아닌데. 그럼 제가 먼저 애들 짐부터 보낼게요. 지금 퀵으로 보냈거든요. 아마 30분 뒤쯤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이따 저녁에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그리고 30분 뒤에 바로 전화가 왔죠. 아니, 미정아, 이게 뭐니? 저 철창은 뭐고, 그리고 패드? 그리고 이 인형들은 뭐니? 너 지금 뭘 보낸 거니? 네? 아, 제 조카들 물건이에요. 영이랑 철수. 영이랑 철수? 애들 이름이 영이랑 철수라고? 아, 네. 걔들이 형제라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사료는 제가 챙겨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료? 너 지금 사료라고 했니? 네, 어머니, 제 조카들 허스키예요. 허스키 2마리. 조금 이따 데리고 갈 테니 기다려 주세요. 애들 옷 좀 입히고 간식 사러 가는 길이거든요. 아니, 미정아! 제 조카들은 허스키였습니다. 먹성 좋고 활동성 좋은. 아니, 실제로 아이들을 맡기겠어요? 조카라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 치시던 시어머니. 우리 조카들이 좀 말썽꾸러기 들입니다. 시어머니 애들 크기 보고 한번 놀라셨고, 제게 그동안 한 말 있으니까 입 꾹 다물고 있긴 했는데, 그런데 망했다 라는 표정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이쁘다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카를 맡기고 난 뒤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정아, 쟤들 저거 똥이니? 아니, 똥을 집에서 싸? 어머니, 산책을 시키셔야죠. 걔들 하루에 4번씩 산책해요. 그것도 1시간씩. 뭐라고? 아니, 애들 지금 막 파고 울고 난리도 아니다. 어머니, 나가셔야 해요. 산책을 시키세요. 왜요, 어머니? 힘드세요? 그냥 제가 2세 포기하고 조카들 데리고 올까요? 어? 아니, 그건 아닌데. 아유, 애들이 침을 막 묻히고 다니고, 그리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뭐 난리통이다, 난리통. 그리고 말도 못 알아먹고, 아주 그냥 정신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먹고 들으니까, 나는 뭐 답답해. 어머니, 그래도 그게 낫죠. 저는 말귀 알아먹는 사람하고 있었는데, 뻔히 알아듣는 거 아는데 말 안 듣잖아요? 어머니, 그게 더 짜증나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이가 나중에 했던 말 기억 안 나세요? 무섭다고. 저 이제 폭발시킬 것 같다고.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못 들어줄 이유 없잖아요. 한 달만 고생해 주세요. 어머니,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한 달 만에 시어머니 살이 2kg 빠지셨어요. 애들하고 산책 다니다가 그리 된 거였죠. 그리고 3주 되었을 때 저 시어머니에게 사과받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마음대로 요구하지 않겠다 하시더군요. 암튼 저 일 있고 난 뒤 이후 제게 이런저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계급장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티를 내시긴 하지만 만일 또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면 전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기회를 엿보겠죠? 똑같이 느끼게끔 해주도록. 어떤가요? 저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현명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 그냥 웃긴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